아니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심이라는 얘기를 제가 썼는데 그동안 박 전 대통령도 사익을 추구한 바 없고 그렇죠. 최순실도 자기는 일만 도와줬지 내가 내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었다.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너무나 명백하게 그 부분이 드러난 것 같아요. 이른바 종범실록에 의해서. 사초 종범실록. 예, 앞으로 영원히 기록돼야 됩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박 전 대통령이 남긴 최대의 공적인 것 같아요. 청와대도 A4 용지 한 장밖에 안 남겼다는데 이제 7건이 더 나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56건이었다가. 사실 청와대 내에서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수석들 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여태까지 이런 수준으로 그렇죠. 완벽하게 기록하여 매일매일의 일들을 꼼꼼히 수첩으로 물리적으로 남긴 케이스가 없었죠. 없죠. 예. 예. 근데 이 안종범 수석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물론 구속도 했지만 어쨌든 이 꼼꼼한 기록 정신과 명예사관 뭐 이런 걸 부여를 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 역사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어떤 박물관 수준에다가 보관해서 또 온라인에서 PDF로 전부 다 전환한 다음에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던 거, 특검만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하실 이야기는 이성화 하나은행 전 독일 본부장 잠깐 저희도 어제 그저께 브리핑에서 소개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그렇죠. 예.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이가 아니라 당연히 보통 그럴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성화 씨의 당시에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독일 본부장이었던 사람의 개인 휴대전화와 이름을 2015년 9월 13일 날 적어라고 알려줍니다. 그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적었느냐를 보는데 그거는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을 불러서 수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재수사를 해야 하는데 해외에 있는 은행의 지점장 이름과 개인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알려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휴대전화 번호를. 네, 알려줬다는 아니, 거죠. 근데 여러 번 얘기하죠. 왜 이런 것까지 자기가 챙겼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보통 이런 거는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꼭 하여튼 박 전 대통령을 거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구조를 최순실이 고집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2015년 9월 13일 그 메모를 적고 9월 14일 날 바로 그 계좌로 거기서 만들어진 계좌로 삼성이 돈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때 만들어진 계좌가 바로 삼성이 코아스포츠라고 비덱스포츠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코아스포츠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게 좀 오래돼서 잠깐 기억을 환기시켜드리면 코아스포츠는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만들어서 그 회사로 삼성의 돈을 받는 창구로 썼던 회사죠. 그렇죠. 코어스포츠가 삼성으로부터 승마 관련 지원 사업 228억 원인가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중에서 실제 78억 원가량은 입금이 됐고 그 계좌로 입금이 됐는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또 하나는 그 회사의 지분은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100% 소유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변경이 된 게 원래는 이것도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독일에 있는 뭐 변호사 이름으로 개설을 합니다. 회사를 만들어서 2015년 11월까지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아예 주주도 아니었어요. 근데 계좌는 어쨌든 2015년 9월경에 개설이 된 걸로 보이고 9월 14일부터 삼성이 거기에 돈을 보내주기 시작하는데 진짜 이상한 게 그러면 주인도 아니고 계좌의 주주도 아닌데 이 계좌로부터 최순실이 돈을 빼낼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인출권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돈으로 생활비를 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냐면 TBS 돈을 김어준 공장장이 빼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 좋아. 아니 이게 언론에서 무슨 뭐 특혜 인출권이라고 그렇게도 해냈는데 특별 인출권이라고 표현했는데 특별 인출권은 원래 IMF 구제금융이 국제금융에서 이자 제한 없이 뺄 수 있는 그냥 차명예자인 거죠. 말도 안 되는 하여튼 짓을 한 거예요. 그냥 차명예자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남의 이름으로 돈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계좌 번호하고 비밀번호만 안에서 돈 빼듯이 멀쩡한 회사의 돈을 아무런 관련이 법적으로 없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빼갈 수 있도록 은행의 지점장이 도와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최순실 씨가 겉으로는 아무 관련은 없는 주인도 아닌 주주도 아니고 대표이사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없죠. 그런 회사에 돈이 꽂히는데 그 돈을 최순실 씨가 빼갈 수 있도록 그 은행에서 오케이 해준 거예요. 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 씨 차명 계좌라는 걸 은행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은행이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네.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점장인 이상화 지점장이었을 것이다라는 게 날짜상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월 13일 날 이거를 적게 했고 그 다음 날 삼성이 돈을 보냈고 그리고 그 이어서 최순실이 돈을 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자 이 회사를 다시 소유주가 바뀝니다. 그렇죠. 최순실과 정유라 씨로 회사 이름이 바뀌어요. 소유로 바뀌어요. 100% 지분.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싹 바꿔서 자기들 회사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코어 스포츠 돈을 횡령한 거를 은행 지점장이 도와준 거고 그렇게 비대를 횡령한 것은. 코어 스포츠. 예. 그리고 그거를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도와준 게 아니냐. 물론 이거는 아직 수사가 여기까지 진척이 안 됐어요. 정황상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정황상 너무 분명하잖아요. 뜬금없이 이 일을 중간에서 이제 어레인지한 그렇죠. 예, 은행의 해외 지점장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줬다라는 게 메모가 딱 적혀 있고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알려줬을까요? 뭘 왜 알려줬어요? 빼가라고 알려준 거지. 돈 빼가라고 여기서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도 이 계좌를 어디로 개설을 할 것인가를 놓고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랑 여러 번 의논을 합니다. 어느 계좌를 해야 효율적으로 돈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네. 말 관리, 말 사는 비용 같은 걸 어디로 입금을 해줄까. 이런 것도 문제가 나중에 안 되게. 네, 문제가 나중에 안 되게. 그랬는데 그 결과로 결국 찾은 게 이제 하나은행 쪽이었던 거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서 멀쩡한 은행에서 지점에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권리를 주며 그런 식으로 계좌가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돈이 지금 뇌물이라고 지금 검찰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이 준 돈이. 네. 그러면 뇌물을 그렇게 빼낼 수 있도록 했다는 건 범죄 수익 은닉죄인 거고 결국에는 그거를 도와준 게 지금 이성화 전 본부장 같은 경우가 이걸 도와준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수사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벌써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유라가 지금 세 번째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받아서 오늘 네. 새벽에 이제 풀려나는데 정유라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정말 이상한 거 하나가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강원도 땅 담보 받아가지고 독일에서 4억 7천 가량 대출을 받아서 그걸 독일에 신용장으로 받은 신용장으로 예, 보통 이제 무역회사들이 받는 그러니까요. 신용장을 19세의 정유라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신용장을 대학교 1학년인데 예, 신용장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직업도 개설했어요. 없고 소득도 없는데 4억 원을 독일에 있는 지점에서 대출을 받는데 그거를 승인해 준 사람도 이 이상화 지점 당시 지점장이었고요. 그렇죠. 예. 또 이분은 나중에 한국에 와서는 없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승진을 하죠. 그 하나은행 내부 문서에 따르면 네. 그거는 분명히 정상적인 인사 지침이었고 특혜를 베푼 적이 없다라고 고객들에게 안내하라고 돼 있습니다. 안내하라고. 네, 하여튼 이게 정유라 씨가 참 정유라 씨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정유라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범죄 요건이 안 돼서가 아니라 이미 이대 관련해서는 사실은 다 대부분 밝혀졌기 때문에 구속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안 계실 때 네. 이정열 전 부장판사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거기서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다 밝혀졌으면 그럼 기초가 알려졌으면 더 뭐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구속을 해야 되는 게 네네. 아니냐. 근데 당시에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당시에는 네. 학사비리니까 이화여대 학사비리 청담고 비리로 해서 업무방해 정도로는 이제 좀 약해서 아마 굳이 얘기를 하자면 기각된 것 같은데 지금 나온 얘기들은 새로운 얘기들이니까.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정유라 씨의 영장 재청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뭐 기초가 될 내용들인 거죠. 이게. 그렇죠. 마침 네. 공교롭게 시점이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서 어제 같은 경우도 11시간가량 조사를 하면서 주로 삼성에서 승마 지원받은 부분에 대한 확인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제 덴마크 쪽하고 지금 협의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영장을 치려면 덴마크에서 데려올 때 이 넣었던 혐의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하려면 또 덴마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좀 꼬여 있긴 어렵네. 합니다. 어렵네요. 어쨌든 지금 정유라 씨는 엄마가 다 했다죠. 한마디로 어머니가 하면. 다 했고 예. 모른다라는. 본인은 모른다는 게 일관된
답변이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 저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많은 게 또 한 사람의 증인이 나왔었죠. 박재영 승마협회 감독이었고 예. 정유라 씨의 감독을 했고 본인도 승마 대표 선수 출신이고 이 사람이 삼성이 지원 사업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승마협회와도 관련해서 직접 정유라 씨와 함께 승마 일을 하려고 그 데마크로 갑니다. 독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 정유라 말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지원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네. 심지어 자라고 내준 방에서 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잠도 못 자서 개 냄새요? 네. 창가에 붙어서 잠을 잘 정도였다. 그거 뭐 개를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개 자던 방을 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이 없었나 보죠. 뭐 호텔인데 숙소가 호텔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도 지금 증언이 나와서 결국에는 삼성도 해왔고 최순실도 해왔던 얘기가 끊임없이 삼성의 지원 사업의 일환이었고 정유라가 혜택을 받은 건 맞지만 6명의 지원자 중에 1명일 뿐이었다가 이제 방언론인데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사실 정유라 씨도 그걸 알았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하고 같이 훈련한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우리 제일 처음으로 독일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언론에 알려졌던 게 호텔 하나 통째로 사가지고 거기 개조한 다음에 숙소로 만들고 거기서 아들하고 뭐 이렇게 생일 파티 같은 거 하는 사진이 알려졌잖아요. 네. 거기 무슨 승마협회 선수들이 가가지고 승마단을 꾸미고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었죠. 예. 네. 근데 어디까지 정유라 씨의 책임을 묻고 어떤 이유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지는 모르겠는데 검찰 입장에는 정유라 씨를 이제 구속을 시키고 요 기간 동안 그리고 그를 통해서 최순실 씨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혐의들 중에 일부를 자백받거나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가장 큰 게 이제 심리적 압박이라는 부분을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검찰도 요즘 좀 고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당 시간 이미 구속 기간이 도가 실렀고 초기에 수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그렇게 딸을 데려와서 구속되는 모습까지 보게 될 경우에는 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최순실의 태도를 보면 이제 준 법조인, 네. 구속 법정이 익숙해졌어요. 전문 피고인 뭐 네. 이런 모습이 돼가지고 제가 봐도 지금 시점에서는 구속시킨다고 최순실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너무나 황당하고 이게 뭐가 있냐면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오래 갇혀 있고 물론 이제 최순실 같은 경우는 워낙 날마다 거의 재판을 받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있다 보면 머릿속에 자기 논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조차도 왜곡을 시켜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안 하려다 보니까 자기 편한 기억들을 하는데 이게 삼성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런 얘기까지도 법정에서 한 겁니다. 아, 정유라가 정말 잘하고 있는 선수였는데 괜히 삼성이 끼어들어서 애를 망쳐놨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는데 삼성이 끼어들어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군요. 자기한테 유리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뭐 애 버릇 나빠지게 만들었다. 괜히 비싼 말 사줘가지고 이런 얘기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는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얘기들이 정신세계가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세상을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 완벽히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마음 편안하게. 요즘은 몸이 아프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네, 너무 아프실 예정인 거죠. 네. 아니 이미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 새로 나오는 수첩에서의 정황들이나 또 오늘 그런 것도 나왔잖아요. 대통령 수첩에서 KT 네. 플레이그라운드 회사의 광고 몰아주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광고를 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단서가 되는 문장들이 나왔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는 그냥 훌륭한 광고인들을 소개했을 뿐 민원이었고. 네, 민원이었고 광고 몰아주기든지 뭐 이과 관련된 건 전혀 모른다고 그랬는데 광고 몰아주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죠. 언급된 문장이 나왔단 말이죠. 네. 아예 수첩.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안정범 수석의 말이었다면 그 말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이제 물증이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추가적인 이제 수첩을 통한 정황이나 물증이 나오면 새로운 기소나 추가 기소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그러면은 보고 이게 이제 있어요. 연장되는 거잖아요. 네.
구속영장 만료 시점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다투고 있으니까 네, 지금 어떻게든 그 만료 기간까지 네. 버틴 다음에 출퇴근 재판을 받겠다는 게 그쪽 전략인 것 같은데 그 전략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그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지금 너무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와서 아까 이제 최순실 씨만 아프다고 한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도 몸이 슬슬 아프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아프실 예정이죠. 예, 그리고 다들. 증인을 400명이 넘게 꼭 불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공소장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불러서 얘기를 들어가 있다는 거고. 법정에서 증인을 불러서 한번 신문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정말 고통스럽죠. 네,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되는 아니 아플 거예요. 아플 예정이 아니라 아니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변호사도 저도 증인 신문 최장했던 게 6시간이 안 됐던 것 같거든요. 한 4시간 넘어가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워낙 그동안 집중해서 심리를 하니까. 근데 그거를 날마다 그리고 그 말씀 드려요. 400명? 400명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엊그제는 재판관들이 아플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거 하면 저도 이제 떠올려 보면 증인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검찰과 변호인 간에 공방을 하고 그 중간에 재판관에 끼어들고 중간에 이제 그 불분명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때 신경이 곤두서서. 그러니까 그걸 매일 한다? 야. 그 진짜 그래서 지금 드려야 말씀이 지난주에 안 계실 때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전직 대통령에 관한 재판인데 일본에서 있었던 그 공장장 닮은 사람 있죠? 오음진리교 교주. 닮다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 왜 좀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스타일이. 말도 안 되는. 야, 이건 그 재판이 10년을 갔다라는 거거든요. 허위사실 유포로 좀 고소당하고 싶어요. 제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관련된 전문가입니다. 스타일이 찾아보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 근데 그때 재판이 10년을 갔고 그때 증인이 한 4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 가야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짜. 근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이 재판이 일주일에 4번씩 하고 있는데 전문 피고인으로서 보통 재판 얼마나 한 번씩 받죠? 한 달에 한두 번 받기도 그렇죠. 빠듯합니다. 원래. 빠듯하죠. 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으로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실제 일주일에 4번씩 해서 10월까지 받으면 7년 가까이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재판 일정이. 그러니까 이걸 짧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사실 400명은 1년 내에 못할 거라고 봐요. 못하죠. 절대로. 물리적으로 못합니다. 못하죠. 체력도 안 되고요. 재판관 쓰러지고요. 재판관 아플 예정입니다. 그대로 정말로. 아니 국가배상 청구해야 돼요. 재판관이.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대로. 말씀하신 거 말고도 지금 추가 기소가 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삼성이 정경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관변단체라고 부르죠. 이른바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의 정책 중에 하나 국정교과서 같은 것을 지지해 달라라는 그런 시위를 하는 단체들에게 정경련이 직접 지원을 해줘라라고 삼성이 요구를 했다는 그런 또 증언도 나왔거든요. 이건 뭐냐면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그만큼 밀월 관계였다는 얘기 더하기 또 삼성이 이 단체에게 돈을 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제3자 뇌물죄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쪽에 돈을 주고 대신에 삼성은 여전히 지금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면 대가를 받았으니까. 똑같은 구조예요. 최순실을 직접 지원을 해주고 대가는 삼성이 받은 거랑 마찬가지 구조가 여기서도 성립될 수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스럽지만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검찰도 추가적으로 기소할 부분을 찾아낼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특검이 그 특검 연장에 대해서 1월 말 2월 굉장히 문제가 논란이 됐잖아요. 네. 특검 연장 결국 안 됐는데 황교안 당시장이 안 해줬고 그러면서 사실은 특검의 수사가 급마무리가 돼버렸어요. 하다가 말았거든요. 어쩔 수 없다. 뭐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수사 기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아요. 자, 대표적인 게 이재만 안봉근 문고리 3인방 두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도 안 돼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항상 의심을 품었던 코리아 그랜드 레저 같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카지노와 관련돼 있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된 바가 있고 왜 장애인 펜싱 팀이나 이런 데에 그렇게까지 최순실이 관심을 가졌을까. 물론
가까운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펜싱 선수 출신이라는 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얻는 수익이라는 게 딱히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다른 이권이 있다. 이렇게 뭐가 생각해. 있다고 생각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주장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승마협회 같은 경우는 딸 정유라가 걸려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펜싱 팀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정기빵을 뒤져봐야 된다. 제가 당시 전문 용어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제 말 이 재판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도 나오고 있고 추가 기소가 될 수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 전략이 느리기도 만약에 이게 정말 또 느려져 버리 이렇게 6개월 더 늘어나면 이 전략 포기할 거야 아마.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똑같은 결과, 그러니까 탄핵 때라 했을 때 검찰 수사를 받았을 때 출석 안 하고 지연했던 것이 소용이 없었구나 하는 뼈아픈 깨달음을 또 얻을 수도 있는 거고 혹시 불구속이 되면 진짜 해피한 거죠. 이제 나오게 되면 재판 출석 얼마든지 미룰 수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재판의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는 거예요. 5년 내내 미룰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하실 수도 있을 건데 정유라가 지금 세 번째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받았죠. 어제 받아서 오늘 새벽에 이제 풀려나는데 정유라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정말 이상한 거 하나가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강원도 땅 담보 받아가지고 독일에서 4억 7천 가량 대출을 받아서 그걸 대출인데 독일에 신용장으로 받은 신용장으로. 거죠. 예, 보통 이제 무역회사들이 받는 그러니까요. 신용장을 19세에 정유라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신용장을 대학교 1학년인데 신용장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직업도 개설했어요. 없고 소득도 없는데 4억 원을 독일에 있는 지점에서 대출을 받는데 그거를 승인해 준 사람도 이 이상화 지점 당시 지점장이었고요. 그렇죠. 예. 또 이분은 나중에 한국에 와서는 없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승진을 하죠. 그 하나은행 내부 문서에 따르면 네. 그거는 분명히 정상적인 인사 지침이었고 특혜를 베푼 적이 없다라고 고객들에게 안내하라고 돼 있습니다. 안내하라고. 네, 하여튼 이게 정유라 씨가 참 정유라 씨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정유라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범죄 요건이 안 돼서가 아니라 이미 2대 관련해서는 사실 다 대부분 밝혀졌기 때문에 구속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안 계실 때 네. 이정열 전 부장판사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거기서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다 밝혀졌으면 그럼 기초가 알려졌으면 더 뭐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구속을 해야 되는 게 네. 아니냐. 근데 당시에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당시에는 네. 학사비리니까 이화여대 학사비리 청담고 비리로 해서 업무방해 정도로는 이제 좀 약해서 아마 굳이 얘기를 하자면 기각된 것 같은데 지금 나온 얘기들은 새로운 얘기들이니까.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정유라 씨의 영장 재청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뭐 기초가 될 내용들인 거죠. 이게. 그렇죠. 마침 네. 공교롭게 시점이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서 어제 같은 경우도 11시간가량 조사를 하면서 주로 삼성에서 승마 지원받은 부분에 대한 확인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제 덴마크 쪽하고 지금 협의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영장을 치려면 덴마크에서 데려올 때 이 넣었던 혐의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하려면 또 덴마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좀 꼬여 있긴 어렵네. 합니다. 어렵네요. 어쨌든 지금 정유라 씨는 엄마가 다 했다죠. 한마디로 어머니가 하면. 다 했고 예. 모른다라는. 본인은 모른다는 게 일관된 답변이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 저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많은 게 또 한 사람의 증인이 나왔었죠. 박재영 승마협회 감독이었고 예. 정유라 씨의 감독을 했고 본인도 승마 대표 선수 출신이고 이 사람이 삼성의 지원 사업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승마협회와도 관련해서 직접 정유라 씨와 함께 승마 일을 하려고 그 덴마크로 갑니다. 독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 정유라 말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지원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네. 심지어 자라고 내준 방에서 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잠 너무 못 자서 개 냄새요. 네. 창가에 붙어서 잠을 잘 정도였다. 이거 뭐 개를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개 자던 방을 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이 없었나 보죠. 호텔인데 숙소가 호텔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도 지금 증언이 나와서 결국에는 삼성도 해왔고 최순실도 해왔던 얘기가 끊임없이 삼성의 지원 사업의 일환이었고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심이라는 얘기를 제가 썼는데 그동안 박 전 대통령도 사익을 추구한 바 없고 그렇죠. 최순실도 자기는 일만 도와줬지 내가 내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었다.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너무나 명백하게 그 부분이 드러난 것 같아요.
이른바 종범실록에 사초 종범실록. 예, 앞으로 영원히 기록되어야 됩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박 전 대통령이 남긴 최대의 공적인 것 같아요. 청와대도 A4 용지 한 장밖에 안 남겼다는데 이제 7건이 더 나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56건이었다가. 사실 청와대 내에서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수석들 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여태까지 이런 수준으로 그렇죠. 완벽하게 기록하여 매일매일의 일들을 꼼꼼히 수첩으로 물리적으로 남긴 케이스가 없었죠. 없죠. 예. 예. 근데 이 안종범 수석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물론 구속됐지만 어쨌든 이 꼼꼼한 기록 정신과 명예사관 뭐 이런 걸 부여를 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 역사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돼서 저는 반드시 어떤 박물관 수준에다가 보관해서 온라인에서 PDF로 전부 다 전환한 다음에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던 거, 특검만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하실 이야기는 이상화 하나은행 전 독일 본부장 잠깐 저희도 어제 그저께 브리핑에서 소개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그렇죠. 예.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이가 아니라 당연히 보통 그럴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상화 씨 예. 당시에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독일 본부장이었던 사람의 개인 휴대전화와 이름을 2015년 9월 13일 날 적어라고 알려줍니다. 그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적었느냐를 보는데 그거는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을 불러서 수사를 해야 돼요. 다시 재수사를 해야 하는데 해외에 있는 은행의 지점장 이름과 개인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알려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휴대전화 번호를. 네, 알려줬다는 아니, 근데 여러 번 얘기하지만 왜 이런 것까지 자기가 챙겼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보통 이런 거는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꼭 하여튼 박 전 대통령을 거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구조를 최순실이 고집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2015년 9월 13일 그 메모를 적고 9월 14일 날 바로 그 계좌로 거기서 만들어진 계좌로 삼성이 돈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때 만들어진 계좌가 바로 삼성이 코어 스포츠라고 비덱스포츠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코어 스포츠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게 좀 오래돼서 잠깐 기억을 환기시켜드리면 코어 스포츠는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만들어서 그 회사로 삼성의 돈을 받는 창구로 썼던 회사죠. 그렇죠. 코어 스포츠가 삼성으로부터 승마 관련 지원 사업 228억 원인가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중에서 실제 78억 원가량은 입금이 됐고 그 계좌로 입금이 됐는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또 하나는 그 회사의 지분은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100% 소유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변경이 된 게 원래는 이것도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독일에 있는 뭐 변호사 이름으로 개설을 합니다. 회사를 만들어서 2015년 11월까지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건 맞지만 6명의 지원자 중에 1명일 뿐이었다가 이제 방어 논리인데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사실 정유라 씨도 그걸 알았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하고 같이 훈련한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우리 제일 처음으로 독일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언론에 알려졌던 게 호텔 하나 통째로 사가지고 거기 개조한 다음에 숙소로 만들고 거기서 아들하고 뭐 이렇게 생일 파티 같은 거 하는 사진이 알려졌잖아요. 거기 무슨 승마협회 선수들이 가가지고 승마단을 꾸미고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었죠. 그런데 어디까지 정유라 씨의 책임을 묻고 어떤 이유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지는 모르겠는데 검찰 입장에는 정유라 씨를 이제 구속을 시키고 요 기간 동안 그리고 그를 통해서 최순실 씨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혐의들 중에 일부를 자백받거나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가장 큰 게 이제 심리적 압박이라는 부분을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검찰도 요즘 좀 고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당 시간 이미 구속 기간이 도가 실렀고 초기에 수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그렇게 딸을 데려와서 구속되는 모습까지 보게 될 경우에는 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최순실의 태도를 보면 이제 준 법조인, 구속 법정이 익숙해졌어요. 전문 피고인 뭐 이런 모습이 돼가지고 제가 봐도 지금 시점에서는 구속시킨다고 최순실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너무나 황당하고 이게 뭐가 있냐면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오래 갇혀 있고 물론 이제 최순실 같은 경우는 워낙 날마다 거의 재판을 받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있다 보면
머릿속에 자기 논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조차도 왜곡을 시켜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안 하려다 보니까 자기 편한 기억들을 하는데 이게 삼성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런 얘기까지도 법정에서 한 겁니다. 아, 정유라가 정말 잘하고 있는 선수였는데 괜히 삼성이 끼어들어서 애를 망쳐놨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는데 삼성이 끼어들어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군요. 자기한테 유리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뭐 애 버릇 나빠지게 만들었다. 괜히 비싼 말 사줘가지고 이런 얘기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는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얘기들이. 정신세계가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세상을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 완벽히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마음 편안하게. 요즘은 몸이 아프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너무 아프실 예정인 거죠. 아니 이미 시작을 했어요. 이미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 새로 나오는 수첩에서의 정황들이나 또 오늘 그런 것도 나왔잖아요. 대통령 수첩에서 KT 네. 플레이그라운드 회사의 광고 몰아주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광고를 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단서가 되는 문장들이 나왔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는 그냥 훌륭한 광고인들을 소개했을 뿐 민원이었고. 네, 민원이었고 광고 몰아주기든지 뭐 이거 관련된 건 전혀 모른다고 그랬는데 광고 몰아주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죠. 언급된 역시. 문장이 나왔단 말이죠. 네. 아예 수첩.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안정범 수석의 말이었다면 그 말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이제 물증이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추가적인 이제 수첩을 통한 정황이나 물증이 나오면 새로운 기소나 추가 기소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연장되는 거잖아요. 네. 구속영장 만료 시점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다투고 있으니까. 네, 지금 어떻게든 그 만료 기간까지 네. 버틴 다음에 출퇴근 재판을 받겠다는 게 그쪽 전략인 것 같은데 그 전략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그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지금 너무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와서 아까 이제 최순실 씨만 아프다고 한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도 몸이 슬슬 아프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아프실 예정이죠. 예, 그리고 증인을 400명이 넘게 꼭 불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공소장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불러서 얘기를 들어가 있다는 거고. 법정에서 증인을 불러서 한번 신문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정말 고통스럽죠. 네,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되는 거고요. 아니 아플 거예요. 아플 예정이 아니라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변호사도 저도 증인신문 최장했던 게 6시간이 안 됐던 것 같거든요. 한 4시간 넘어가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워낙 그동안 집중해서 심리를 하니까. 근데 그거를 날마다 그리고 그 말씀 드려요. 400명? 400명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엊그제는 재판관들이 아플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거 하면 저도 이제 떠올려 보면 증인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검찰과 변호인 간에 공방을 하고 그 중간에 재판관에 끼어들고 중간에 이제 불분명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때 신경이 곤두서서. 그러니까 그걸 매일 한다? 야. 진짜 그래서 지금 드려야 말씀이 지난주에 안 계실 때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전직 대통령에 관한 재판인데 일본에서 있었던 공장장 닮은 사람 있죠? 오음진리교 교주. 닮다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 왜 좀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스타일이. 말도 안 되는. 야 이건 그 재판이 10년을 갔다라는 거거든요. 허위사실 유포로 좀 고소당하고 싶어요. 제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관련된 전문가입니다. 스타일이 찾아보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근데 그때 재판이 10년을 갔고 그때 증인이 한 4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 가야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짜. 근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이 재판이 일주일에 4번씩 하고 있는데 전문 피고인으로서 보통 재판 얼마나 한 번씩 받죠? 한 달에 한두 번 받기도 그렇죠. 빠듯합니다. 원래. 빠듯하죠. 그럼 한 달에 한 번으로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실제 일주일에 4번씩 해서 10월까지 받으면 7년 가까이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재판 일정이. 그러니까 이걸 짧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사실 400명은 1년 내에 못할 거라고 봐요. 못하죠. 절대로. 물리적으로 못합니다. 못하죠. 체력도 안 되고요. 재판관 쓰러지고요.
재판관 아플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니 국가배상 청구해야 돼요 재판관이.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대로. 말씀하신 거 말고도 지금 추가 기소가 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삼성이 정경련을 통해서 예. 직접적으로 그 관변단체라고 부르죠. 예. 아예 주주도 아니었어요. 네. 예. 근데 계좌는 어쨌든 2015년 9월경에 개설이 된 걸로 보이고 9월 14일부터 삼성이 거기에 돈을 보내주기 시작하는데 네. 진짜 이상한 게 그러면 주인도 아니고 계좌의 주주도 아닌데 이 계좌로부터 최순실이 돈을 빼낼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인출권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돈으로 생활비를 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뭐냐면 TBS 돈을 김어준 공장장이 빼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 좋아. 아니 이게 언론에서 무슨 뭐 특혜 인출권이라고 그렇게도 했는데 특별 인출권이라고 표현했는데 특별 인출권은 원래 IMF 구제금융이 국제금융에서 이자 제한 없이 뺄 수 있는 그냥 특별한 차명 계좌인 상황에서 거죠. 차명 그 말도 안 되는 하여튼 예. 짓을 한 거예요. 그냥 차명 계좌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남의 이름으로 돈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계좌 번호하고 비밀번호만 알아서 돈 빼듯이 멀쩡한 회사의 돈을 아무런 관련이 법적으로 없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빼갈 수 있도록 은행의 지점장이 도와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최순실 씨가 겉으로는 아무 관련 없는 주인도 아닌 그렇죠. 주주도 아니고 대표이사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아무 상관도 보이는 없죠. 그런 회사에 돈이 꽂히는데 그 돈을 최순실 씨가 빼갈 수 있도록 그 은행에서 오케이 해준 거예요. 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 씨의 차명 계좌라는 걸 은행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은행이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네.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점장인 이상화 지점장이었을 것이다라는 게 날짜상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월 13일 날 이거를 적게 했고 그 다음 날 삼성이 돈을 보냈고 그리고 그 이어서 최순실이 돈을 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자 이 회사를 다시 소유주가 바뀝니다. 그렇죠. 최순실과 정유라 씨로 회사 이름이 바뀌어요. 소유로 바뀌어요. 100% 지분.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싹 바꿔서 자기들 회사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코어 스포츠 돈을 횡령한 거를 은행 지점장이 도와준 거고 그렇게 할 수 비대를 횡령한 것을. 코어 스포츠. 예. 그리고 그거를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도와준 게 아니냐. 물론 이거는 아직 수사가 여기까지 진척이 안 됐어요. 정황상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정황상 너무 분명하잖아요. 뜬금없이 이 일을 중간에서 이제 어레인지한 그렇죠. 예, 은행의 해외 지점장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줬다라는 게 메모가 딱 적혀 있고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왜 알려줬을까요? 뭘 왜 알려줬어요? 빼가라고 알려준 거지. 돈 빼가라고 여기서 굳이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도 이 계좌를 어디로 개설을 할 것인가를 놓고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랑 여러 번 의논을 합니다. 어느 계좌를 해야 효율적으로 돈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네. 말 관리, 말 사는 비용 같은 걸 어디로 입금을 해줄까. 이런 것도 문제가 나중에 안 되게. 네, 문제가 나중에 안 되게. 그랬는데 그 결과로 결국 찾은 게 이제 하나은행 쪽이었던 거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서 멀쩡한 은행에서 지점에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권리를 주며 그런 식으로 계좌가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돈이 지금 뇌물이라고 지금 검찰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이 준 돈이. 네. 그러면 뇌물을 그렇게 빼낼 수 있도록 했다는 건 범죄 수익 은닉죄인 거고 결국에는 그거를 도와준 게 지금 이성화 전 본부장 같은 경우가 이걸 도와준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수사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을 보이고 벌써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이 가물